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피부에 흉터를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. 특별하게 심각한 통증을 느끼거나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아주 작은 흉터라고 하더라도 보기 싫은 흉터는 피부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흉터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. 안녕하세요. 피부과 전문의 최영수 원장입니다. 질병이나 외상 등에 의해서 이 피부에 이 창상이 생기게 되면은 표피의 재생, 또 교원질의 합성, 또 신생혈관 형성, 육아 조직의 그런 생성 등으로 일련의 이런 과정을 겪어서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이제 상처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. 이 흉터는 이러한 창상 치유 과정에서 이 진피와 심부에 생긴 결손을 메우는 그런 새로운 결합 조직의 생성으로 생기게 되는데, 크게 이 흉터를 비유성 흉터와 위축성 흉터, 즉 함몰 흉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비유성 흉터는 비교적 악외질 섬유의 가다 생성에 의해서 발생해서 정상 피부보다 이렇게 융기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, 함몰 흉터는 진피 내 악외질의 소실과 또 섬유화로 인해서 정상 피부에 비해서 움푹 파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, 이 함몰 흉터도 여러 가지 이제 좀 동글동글한 모양, 박스형 형태, 또 얼음 송곳형 형태, 이런 다양한 그런 형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상처가 생긴 후에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이렇게 이상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보면은 이 비유성 흉터가 계속 지속이 돼 있다면은 일단 이제 켈로이드 흉터 또는 비유성 반응 이런 것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켈로이드라는 것은 이 흉터 조직 덩어리가 상지 또는 절개선 상처 입은 부위와 또 절개선 그 부위보다 더 넘어서서 더 밖으로 이 두껍게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켈로이드라고 말하는데요. 이는 붉은 빛을 띠며 보통 가슴이나 귓볼, 어깨 이런 부위에 호발되게 됩니다.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수술로 인해서 켈로이드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반면에 이제 이 비유성 반응이라고 있는데, 이것은 켈로이드와 좀 혼동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이 비유성 반응은 이 상처나 절개선 밖으로는 자라나지 않고, 또 이제 치료에 해서 수술한다 이랬을 때 비교적 잘 반응하는 그런 편입니다. 켈로이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보면은 바로 이제 수술, 즉 절제술, 그리고 압박 치료, 그리고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, 또 병변 내 항암 주사, 냉동 치료, 방사선 치료, 또 혈관 레이저 치료 한다든지 실리켈겔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연고 바르는 치료나 연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켈로이드는 어느 한 가지 치료법만으로는 좀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병합해서, 예를 들면 수술한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한다든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이, 병합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욱 추천됩니다. 네, 일반적으로 이 비유성 반응이나 켈로이드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피부의 경우에는 흉터 연고나 테이프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흉터 연고나 테이프만으로 이 비유성 반응이나 켈로이드를 100% 예방하기는 어렵습니다. 과거에는 이제 흉터 조직이 안정되는 6개월 이후로 이 흉터 치료를 갖다가 시행하는 것을 권장했는데요. 최근에는 이러한 비유성 반응이나 켈로이드 등의 변화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직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흉터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 추세이고, 사실상 수술 후 한 달 이내에 이 흉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사실 결과도 더 좋습니다. 네, 이 피부과에 이제 흉터로 막 고민해서 내원하는 환자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바로 여드름 흉터가 되는데요.
이 여드름 흉터는 이런 그 켈로이드나 비유성 이런 흉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함몰 흉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드름 이외에 이제 수두 자국 같은 그런 경우나 또 턴살과 같은 그런 함몰 흉터가 동반된 경우에는 레이저 박피나 화학적 박피, 그리고 또 수술적 방법, 또 필러나 콜라겐 생성 촉진제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결손된 부분을 채우거나 또 콜라겐 리모델링을 시도하는 그런 그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, 이 중에서도 특히 그 흉터 레이저 사용을 많이 하는데, 이 중에 이 흉터 레이저 중에 그 프랙셔널 레이저를 현재 피부과 영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. 물론 이런 흉터 정도에 따라서는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치료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렇지는 않고요. 흉터는 상처 자체가 심하다면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흉터가 남는데요. 그런데 일단 그 상처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바르는 상처 연고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하거나 좀 회복을 좀 빨리 촉진시키는 그런 그 항생제 연고나 그 EGF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연고제를 통상 사용합니다.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는 이미 그 생긴 흉터에는 이제 흉터 연고를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. 역시 그 적절히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흉터 치료제 연고는 그 어떤 흉터에도 비교적 제한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, 오래된 그 흉터보다는 아무래도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흉터에서 더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이제 흉터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상처가 완전히 아문 뒤부터 바로 이런 그 흉터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찰가상이나 외상 부위의 그런 상처는 우선 상처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과거에는 이런 경우 딱지를 안 치는 것이 치유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최근에는 딱지를 만들지 않고 소변 상태를 만들어서 이 주위 피부 조직으로부터 이런 세포 이동이 원활하게 되고 상처 회복이 더 잘 일어나게 하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되어서 하이드로젤이나 창상 피복제 이런 것들로 상처 부위를 덮어주는 치료를 최근에 많이 하게 됩니다. 이때 상처가 좀 깨끗이 못하고 또 상처 자체가 너무 심해서 상처의 그 파인 정도가 많이 심하다면은 이런 소변 치료를 하고 그냥 붙이기만 해서는 오히려 세균 감염이나 이런 상처 흉터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깨끗하게 하고 자외선이 이 흉터의 색소 침착을 또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출 부위의 상처는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되고 난 뒤에는 이런 햇빛 차단제,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